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죠. 우리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주겠다라고 약정하면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추가적인 아무런 약정 없어도 이 정도만 있으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죠. 이 보증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보증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와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독립된 계약이다. 다만 임대차에 종된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약금 계약하고 똑같이 취급하셔야 돼요. 임대차와 별개의 계약입니다. 보증금 계약이 없어도 임대차는 유효한 거죠.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보증금을 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주고받는 이유는 솔직히 얘기해서 임차인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임차인이 완벽하게 임대차 차임을 계속해서 밀리지 않고 주고 나갈 것이고 또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도 완벽하게 원상 회복해서 반환한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런 관계인데요. 그럼 이 보증금은 임대차 계속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보시면요. 자,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교재는 556페이지에 있는 거죠.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나 목적물 보관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게 임차인인데 이러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관행상 보증금을 교부하는데 이러한 보증금이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라는데 여기 굉장히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임대차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보증금 계약을 체결해야 이제 보증금이 성립하게 되는데 보증금 계약에 의해서 수수된다. 이 계약은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위험한 게 이 보증금은 요물로 할 수도 있고요. 낙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요물 계약으로 하지만 낙성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요물 계약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물 계약이면서 낙성 계약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을 교부하게 되면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서 다 더 볼게요. 보증금 계약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체결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란 얘기죠? 독립된 계약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증금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로 되지만 임차인의 가름에서 제3자가 보증금을 교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의 독립된 계약이고 다만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다. 그 말의 의미는 임대차와 동시에 성립할 필요도 없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은 당연히 보증금 계약도 소멸해서 보증금 돌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의 효력은 보증금은 차임의 부지급, 임차물의 멸실, 차임의 불지급이 아니고 부지급입니다. 부지급. 차임의 부지급, 임차물의 멸실, 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앞에 있는 말 다 잊어버리셔도 관계없어요.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와 독립된 계약이고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면서 보증금을 주고받는 이유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차임이죠, 차임.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부터 연체 차임에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 중에 차임 안 주면 보증금에서 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체 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이 차임 안 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차임 변제 충당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보증금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이에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교부되는 것이다. 중복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그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임대차가 성립한 때로부터 임대차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죠. 임대차 기간이 계약서에 정해놓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대차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해야 임대차가 확실하게 종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연체차임 계속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동시이행 관계는 뭐하고 동시이행이냐? 볼 것도 없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그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죠. 물론 임차인이 언제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얘기하느냐?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목적물을 안 돌려주면 임대인이 절대 보증금 안 돌려주겠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과 자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나머지 내용 시험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크게 보지 마시고 여기 무슨 금액 계산 같은 것도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니까 금액 계산 같은 것도 볼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558페이지 임대차 종료로 바로 가겠습니다. 임대차 종료. 임대차가 끝났다는 얘기는 사용수익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종료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임대차 끝나야 되겠죠. 근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됐어도 원래는 종료가 됐겠지만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거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정해졌으면 존속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종료돼야 되는 거고요. 존속기간이 되기 전에도 임대차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어요. 이 해지 통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있죠.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양 당사자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지 통고가 되면 임대인이 한 건 6월, 임차인이 한 건 1월이 경과되면 이게 만약에 동상 같으면 5일이 경과되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제 이 해지의 통고도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라고 알려준다는 의미인 것이지 이게 임대차 해지예요. 해지의 의사표시한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해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지 통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기간이 경과하면이라고 나오는데 법정 기간이 6월이에요.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특약에 의해서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어떤 사유든지 다 정할 수 있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다 정할 수 있는데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해지 통고로 소멸한다. 이거 하나지 나머지는 다 특약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또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냥 알듯이 임대차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해야 되는데 목적물 반환할 땐 원상복구해서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지의 효력 즉시 발생이다라고 하는 거 임대차 해지하게 되면 그래 임대차 해지하게 되면 이거는 해지 통고와 달리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도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자기가 원했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해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를 한번 나눠보면요.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임대차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해버리죠. 그 다음에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했답니다. 그래서 잔존 부분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거 여기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요거는 이제 가하고 나는 임차인이 해지하는 거고 다하고 라는 임대인이 해지하는 거거든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차임 연체액이 이기 차임액에 달할 때 이거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나머지 기타 당사자 일방이 채무 불이행이 있다라고 하는 건 쌍방 모두 해지할 수 있는 사유죠.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임대차가 종료되면 소급이 없이 장래를 향해서 임대차 종료된다는 얘기 임대차가 해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해제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 장래를 향해서 소멸합니다. 그러나 과실 있는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이건 특별히 언급할 필요 없어. 어떤 거래가 끝났는데 그 거래에 종료되는데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는 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의 문제가 남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와 관련된 거는 이제 이런 정도면 다 이제 거의 끝난 거고요. 예. 좋습니다. 우리 그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책에 있는 문제. 560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예, 요 시간이 좀 빨리 끝나니까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560페이지의 대표 예제예요. 임대차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한 경우와 임차인이 한 경우가 그 효력이 조금 달랐고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그래요. 이건 이제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으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를 해지하자라고 정해놨을 때 유보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에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임차인이 파산해서 임차인의 재산을 승계받은 파산관제인은 더 이상 임대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할 거거든요. 이때는 임대인도 임차인이 더 이상 경제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임대차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해지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틀렸고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해서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물이 적법하게 전지됐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앞에서 얘기했을 때 임대차와 전대차가 중첩적으로 성립할 때,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가 있을 때 이때 임대인이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서 임대차를 해지 통고하게 되면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까지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끝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는 즉시 소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가 다 끝났는데 우리 보증금에 관한 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 보증금은 보증금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는 보증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물 계약도 가능하고 낙성 계약도 가능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요물 계약이지만 보증금 계약은 요물도 가능하고 낙성도 가능하다. 그럼 이 보증금을 주고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존속 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임대차 존속 중이라고 할게요. 임대차 존속 중에 발생하는 건 뭐예요? 임차인의 차임이죠. 차임. 임차인의 차임이 연체된다.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에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반드시 충당해야 되는 건 아니고 충당해도 되고 충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임대인의 권리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보증금은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는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좀 연체 차임에 충당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 중에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차임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증금이 있어도 차임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고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요. 차임 지급의 거절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럼 임대차가 끝났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목적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더라. 그럼 이게 이제 목적물 반환식이죠. 임대차가 끝났을 때는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여기서도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차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임하고 기타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공제가 돼서
남은 금액만 보증금 돌려주면 된다. 자, 요런 정도가 이제 보증금과 관련된 거예요. 주의해야 될 건 보증금 계약은 반드시 임대차에 있어야 되는 뭐 성립요건이냐 아니냐. 성립요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서 임대차에서 차임 지급은 임대차의 성립요건 맞습니다. 근데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의 성립요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차임은 임대차의 성립요건 맞고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대차 존속 중에 발생하는 건 차임이 문제가 되는데 보증금이 있다라고 해서 임대인이 차임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도 있고 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고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우선적으로 공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 다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제 민법이 끝난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실명법 이렇게 5개 법인데 여기서 6문제 정도가 나오죠. 주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요번에 바뀐 것들이 있어요.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같은 거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는 거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면 숫자 몇 개만 바꾸면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